최초의 컴퓨터는 계산기였습니다. 산수를 사람보다 빨리 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앨런 튜닝이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하는 기계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컴퓨터였습니다. 최초의 앨런 튜닝이 만들었던 컴퓨터는 기계식 컴퓨터였어요. 이후에 반도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산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를 추가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능력을 모사하는 것이니까 흉내냈을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논리 연산 능력이에요. 속도는 인간이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단순 노동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을 빨리 해준다는 측면에서 지치지 않고 파업도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컴퓨터는 중요한 인간의 역할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논리 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스토리로 쭉 이어지죠. 하지만 게임은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갑니다. MMORPG 같은 게임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논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나오는 챗GPT를 위시한 인공지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준 논리를 정리해둔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규칙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규칙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판명이 되어진 영역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국열차에서 보면 언어 통역기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졌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논리는 너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의 알고리즘으로는 좋은 성능을 얻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딥러닝은 인간이 논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딥러닝이 처음 선보였을 때 가장 많이 보여준 예시가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개와 고양이의 비교는 인간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컴퓨터는 이 작업을 굉장히 힘겨워했어요. 그런데 딥러닝을 이용하니까 이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 거죠. 물론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에 비해 딥러닝을 이용하는 컴퓨터들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인 경우 딥러닝을 이용하면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외에도 또 하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딥러닝을 위해서 집어넣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어쩔 수 없이 과거의 데이터인 거죠.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좀 더 최근의 정보를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딥러닝 시스템이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면 엄청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즉 새로운 데이터가 어지간히 많지 않고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편견 속에 빠진 사람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GDP의 변화 곡선입니다. 서기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곡선을 보시면 최근 100년 동안 GDP의 성장률이 어마무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세상의 변화 속도가 가속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워낙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뎌졌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과거의 변화 속도보다 지금의 변화의 속도가 높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20세기 초반 초등학교 교육만 충분히 받아도 생산성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IT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이루면서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서 기회를 찾고 성공을 한 것이라고 잡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과거의 성공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교육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만 보는 게 문제인 것 뿐이죠. 검색 엔진이 나오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챗GPT는 이러한 속도에 더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최근 정보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검색 AI 또는 AI 검색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채택합니다. 논리는 아무리 최근 데이터, 아무리 작은 데이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렸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도 내포합니다. 즉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검색 AI는 결국 딥러닝이 가지는 장점과 알고리즘이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겁니다. 더 나은 결론을 위한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누가 검색 AI를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챗GPT가 나왔을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요. 학교에서는 과거 정보를 정리하는 수준 정도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은 미래를 상대해야 되는 곳이에요. 미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포트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미된 현대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 이해하고 빈 구석을 찾기도 하고 또는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리포트를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해집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평가 방식에 보면 기존의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나만의 주장을 만드는 능력 여기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논리적 반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상상하는 반론이 아닌 실제 반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요. 물론 친분을 쌓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친분이 있어야 토론이 원활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의 반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 거죠. 목소리를 키우거나 나이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논리적인 추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논리적인 브랜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챗 GPT나 검색 AI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쌓여둔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논리적 판단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쓸 거냐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유효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여기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지식은 이미 컴퓨터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임이 판명이 났어요. 결국 중용이 필요해질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손상이 되더라도 질문 능력, 문해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낸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포함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겠죠.